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3월 15일 목요일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봄비가 많이 내리죠. 어제 영국 의회는 세르게이 스크리팔 부녀에 대한 러시아의 독가스 테러를 놓고 영국 메이 총리가 의회에서 입장을 정리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약 한 2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제가 다 시청을 했습니다. 의원들의 진의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메이 총리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23명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겠다. 더 이상 정보 채집 행위를 방치하지 않겠다. 화학가스 개발과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러시아의 약 300만 달러 비자금에 대한 자금 추적하겠다. 강경한 목소리 일색이었습니다. 아마 브렉시트 투표가 없었다면 독일, 프랑스 그리고 나토의 동맹 결의도 좀 더 쉬웠을 것 같습니다. 영국으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적 변화의 한 부분입니다. 메이 총리는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강한 자를 존중했고 약한 자를 경멸해온 국가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공산당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왜 우리나라 공산당 사람들은 나를 지지하지 않는가 이런 웃지 못할 내용도 던졌습니다. 1997년 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전처 성혜림의 언니 성혜랑의 아들 이한영 씨도 경기도 분당구 자택 앞에서 암살이 됐었습니다. 대한민국도 과연 그때 이러했었습니까?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 경선이 이제 어느 정도 예비 후보들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여러 가지 경선 과정에서 검증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미투 운동 관련해서 광명시 시장 후보께서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이것 좀 검증하자. 그랬더니만 전해철 의원이 좋습니다. 합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철 의원과 말씀 나눠볼까 하고요. 청와대가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청탁 등 확인된 226명의 부정입사자에 대해서 전원 직권면직하겠다고 밝혔죠.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총장과 함께 얘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또 일자리 청년 보고대회를 열었고요. 청년 일자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다라고 했는데 이 특단의 대책이 추경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추경에 대한 이야기는 박병률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고요. 3부에서는 이 자리에 참석했었답니다. 청년 창업가 최필준 프링크 대표와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이어서 노동문제 전문가시죠. 은수미 전 청와대 여성가족 비서관과 전화 연결해서 오늘 발표된 대책평가와 과제에 대해서 한번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4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실업과 청년 대책을 주제로 해서 경향신문의 경제부 박병률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예, 첫머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인터뷰는 경선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경선에서 미투 운동 관련 도덕성을 검증하자 이제 이렇게 소위 미투 검증이 선거 주요 변수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양기대 광명시장 이 전해철 이재명 두 분에게 제안을 한 걸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첫 인터뷰는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을 준비 중에 있는 전해철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의원 한 분이 참 귀한 시점인데 경기도지사 선거를 나오셔서 좀 부담은 되시겠습니다. 그죠? 예, 일단 당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네. 일당을 유지하거나 또 네. 의원분들의 출마를 차지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100% 수용을 하겠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다만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현재는 저희들이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선을 준비하는 게 낫다 생각해서 열심히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보니까는 전해철 의원의 북콘서트에 소위 제가 전에도 한번 대선 전에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삼철께서 다 모셨었어요? 예. 그동안 이제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안 왔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북콘서트에 많은 분들이 오고 또 현역 의원님들 포함해서 왔던 것은 저를 성원하고 격려해주는 의미가 있었는데 네. 그런 이제 취지라 그러면 예. 공개석상에서 한번 보자. 그래서 예. 이효철 수석이나 오셔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타이틀을 갖다 해단식이라고 딱 때려가지고 이게 전해철 해단, 삼철 해단식 이게 너무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삼철이라는 그 이미지가 나쁜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시고 또 네.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해서 정권 교체를 했던 그런 공신의 의미보다는 네. 뭔가 조금 비선이고 또 공식적인 공개적인 그런 일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실제로 이제 그랬거든요. 2012년 경선 끝나거나 당대표 시절 지난 5월 이후에도 늘 일선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의미로 프레임을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프레임은 더 이상 그 나쁜 프레임은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각자 처지와 여건에 맞는 일을 하자라는 뜻에서 이제 그런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철자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귀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알던 박경철, 강인철, 안철수 이분들도 다 철자가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경기도지사에 도전하신 이유를 연유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도에 좀 체감한 필요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경기도에 정책 실현을 했고요. 실제로 경기도는 굉장히 넓고 또 다양한 조건과 여건을 갖고 있어서 경기 북부 또 서남부 동부에 맞춤의 정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의 교통 문제 심각합니다. 하지만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 수도권 광역교통청이나 민철도나 이런 것을 제가 제안함으로 인해서 교통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특히 복지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 기본선 그러니까 생애 주기나 또는 그 복지 서비스 체계 같은 것을 좀 더 완비하자. 이와 같은 이제 정책을 제시하면서 이런 정책을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도당위원장 최고위원 하고 있을 때 문재인 후보의 경기도 8대 공약을 입안하고 성안을 해서 쭉 추진하게 해왔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3년 8개월 이상 제가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도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경험도 있고 또 짧지 않은 의정생활 동안 많은 일들을 해와서 정책 실현의 능력은 저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출마를 결심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와 분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도 가장 큰 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게 필요하다 등등의 이유를 가지고 치열하게 경선 발표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말씀하신 걸 쭉 듣고 보니까 행정적인 경험도 아주 풍부하시군요. 보니까. 실제로 제가 민정수석 등으로 민정수석 등으로 청와대에서 3년 8개월을 근무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국정 철학 또 국정 과제를 실천도 하고 또 대통령을 보좌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기도 경우에는 경기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중앙정부, 때로는 서울 등 다른 자치단체하고 합의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능력이라 그러면 저도 굉장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방선거까지 한 90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현 상태에서 뭐 설문조사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시장 장점도 있고요. 또 예능 프로그램 등에 나와서 인지도가 높은 것이 현재는 이제 지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구체적인 이제 경선과 본선 이렇게 다가가고 그걸 이제 선거라는 것을 도민 여러분께서 체감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인지도가 바로 지도로 이어지지는 않고 아는 범위 내에서 누가 더 능력이 있고 누가 더 적합하냐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는 저도 저의 경쟁력이 결코 떨어지지 않아서 충분히 그 정도의 인지도나 지도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뭐라 그럴까요? 제가 바로 질문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양기대 광명시장이 제안한 뭐라 그럴까요? 미투 검증 이거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도 약간 그런 검증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일단은 저는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일반적인 이야기하는 게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증을 해야 된다. 그 검증이란 것은 반드시 도덕성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정책 실천 능력이라든지 또 어떻게 하면 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서 본선에서 이길 거냐 등등의 사유를 가지고 충분하게 이제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던 차에 어제 이제 양기대 전 시장이 도덕성에 대해서 미투 운동에 준하는 검증을 하자라고 저한테 제안을 해서 저는 그거 당연히 필요하고 좋은 일이다. 특히 저는 이제 미투 운동 같으면
이미 공개적으로 페이스북 통해서 네. 지지하고 또 네.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미투 운동을 이제 공개 릴레이 거기에 같이 동참을 했었거든요. 예. 네, 그런 면에서 그런 판단과 기준의 필요성은 당연히 예. 느끼고 있어서 예. 어떤 형식이든 방법이든 저는 그 양기대 전 시장이 이야기했던 그런 도덕성에 대한 검증에 응하겠다라고 이제 오늘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아직 아무런 반응 없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상대 후보라서 좀 말씀하시기가 그럴 것 같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도덕성이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좀 충격적인 사건이 이렇게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알려져 있을 때, 또 우리 당의 여러, 당 활동을 했던 주요한 분들이 거기에 관여된 게 나와 있어서 저희 당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 상황 역시 심각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당내 TF도 만들어서 그 피해자들이 구조적으로 그 피해 사실을 이야기 못한다든지 또는 2차 피해가 생긴다든지 등등을 예방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이제 마련을 하고 있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또 관여되는 분 또는 관계되는 분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그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던 피해자분들이 네.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 중요하고 예.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또 사실관계도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투 검증 연장선상에서 정봉주 전 의원 오늘 중앙당에 복당 신청한 걸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아무튼 그걸 강조하는 것은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이 피해 사실에 대해서 충분하게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특히 이제 2차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예. 일정 부분 그 사실관계는 좀 명백하게 규명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리얼미터가 지난 12일부터 14일 전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해서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부정적 평가는 24%, 그다음에 오히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9.2% 거의 70% 육박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도 해당 여론조사에서 51.5% 기록하면서 오히려 전주 대비 3.4%포인트 상승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0.3%포인트 떨어진 18.9%고 이렇게 이제 요 내용이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그리고 응답률은 5.3%인데, 청취자 여러분들은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12위원회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실제로 남북관계 외교관계를 잘 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달 반, 2달 전만 해도 국민들은 굉장히 이 평창올림픽이 잘 치러질까, 그리고 남북의 긴장관계는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라는 많은 긴장을 했었는데 아주 일관된 정책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관계 긴장도 완화하고 나아가서 남북의 대화, 또 북미 대화까지 성사를 시켰거든요. 네. 그런 노력의 결과가 예.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로 나타난다 생각하고 예. 저희 민주당의 경우에도 사실 이제 굉장히 지지율이 좋다가 예. 이 미투 때문에 예. 좀 지지율이 주춤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네. 또 제도적 대안은 찾을 것은 찾고 해서 이 미투 운동이라는 기본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예. 또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예.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예.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예. 위기가 기회다는 말이 이런 데서도 통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투 운동은 사실 우연하게 이렇게 생긴 현상도 아니고 또 네. 단발마로 그쳐서도 안 되고요. 그렇죠. 예. 그걸 구조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이번에 터진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사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도 그렇습니다. 가지고 예. 가장 중요한 제도적 대안을 좀 마련해서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한다면 네. 저는 오히려 이제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마치고 나선 것 이제 집으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자택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예, 일단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그와 같이 포토라인에 서고 검찰 수사에 받는 일들은 정말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시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입니다만은 예.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이번 검찰 수사를
본인이 자초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혐의만 해도 뇌물수수 직권남용해갖고 20여 가지 이상이 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든지 국민 사과를 한다든지 등등을 하지 않고 전혀 다른 이유로 예를 들면 정치보복이라든지 다른 이유를 댐으로 인해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것이 네. 오히려 이런 엄정한 수사를 하게 한 본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철회한 거 아니냐라고 예. 생각합니다. 어제 이재호 전 의원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재호 전 의원이 오늘 아침에도 다른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거 정치보복이다. 이 상당히 정치보복적 성격이 강하고 검찰에서 질문한 내용들도 여러 가지 좀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정치보복입니까?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뿐만이 아니고요. 예. 그동안 해왔던 적폐 여러 가지 수사를 정치보복행위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 드리는 게 그 정치보복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라. 네.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 드리는데 예.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처음부터 목적으로 하거나 대상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요. 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의해서 많은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문제됐고 그게 전 정권에도 문제됐다 해서 수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이 하나하나가 다 최초부터 의도를 했다기보다는 이 수사 과정에서 뇌물도 밝혀지고 또 직권남용도 밝혀지고 대통령 기록물 법 위반이 밝혀진 거지 이걸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는 기획을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다라고 네.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네. 이와 같이 정치보복행위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예. 좀 더 근거 있게 이야기해야지 이런 일에 대해서 여전히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정말 타당하지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긴 토론이 필요한 부분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중요한 거는 앞에서도 제도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미투 운동에 대해서. 또 이번과 같은 역사의 되풀이되는 이런 모습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정치인에게도. 그러면 결국은 연결고리를 악순환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게 개헌이 되면 가능할까요? 재앙적 패권을 없애버리면? 이제 개헌 전에 이제 보면 예를 들어 이제 검찰 수사 같은 경우에도요. 예. 저희들이 이런 적폐 수사나 또 많은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서 수사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면은 제도적 개선,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예를 들면 이제 검찰 개혁 같은 경우에도 네. 공수처라든지 수사권 조정 등에 설치를 해서 예. 확실하게 수사의 공정성을 답보하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마찬가지로 만약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시스템에 의한 거라면 저는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예. 현재 국정농단 행위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은 예. 꼭 제도의 문제보다는 예. 사실은 구조적인 위법행위 또 개인의 일탈행위 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바로 다른 지금 주장하고 있는 정부 행태에 대한 개헌 주장은 네. 조금 과장되고 좀 예. 비약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우리 전해철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과 꿈과 희망을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정치 예. 부탁드리고요.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